네.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래 몇 년간 이제 꾸준하게 독서를 하면서 재밌게 읽었었던 책을 좀 재밌게 읽었었던 책에 대해서 그냥 떠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냥 책은 내가 읽었던 책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겠다. 먼저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 이 책은 이 빌 브라이슨 아저씨가 쓴 여행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인데, 이 아저씨 집 근처에 그 에팔레치아 트레일이라는 어떤 등산로, 그 미국 전역을 거쳐가는 그 등산길이 이 아저씨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 등산길의 시작점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느 날 이 에팔레치아 트레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트레일을 종주하기로. 그래서 자기 친구를 한 명 불러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그 트레킹을 하는 여정을 담은 책인데, 이 책이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술술 읽히는 책이다. 왜냐면 이 빌 브라이슨 아저씨가 책을 너무 재밌게 잘 쓰고 어렵지 않게 그냥 술술 읽히게 너무너무 재밌게 잘 쓰고, 이 특유의 어떤 유머러스한 그런 이 아저씨의 그 유머 감각도 이제 책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읽으면서 이 아저씨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책이 뭔가 깨닫는 바나 느끼는 바를 주는 그런 책은 아닌데도 그냥 책을 읽으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쉬는 느낌? 정말 쉬면서 읽는 책, 그런 느낌. 아무튼 그냥 되게 재미있는 어떤 웃긴 아저씨가 그 등산로를, 큰 산맥을 가로지르는 등산로를 종주하는 그 여정을 옆에서 같이 보는, 근데 되게 웃긴 아저씨인 거다, 그게.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책이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를 소개하려면 이 책도 같이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외계인 인터뷰, 그리고 하나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인데, 이 책은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책이고, 이 책은 최근에 재작년인가? 21년이었나? 아무튼 최근 2년 전인가에 엄청 핫하게 소개가 되었던, 엄청 놀라운 책이라고 소개가 되었던 그런 책이고, 근데 내가 이 두 책을 같은 시기에
읽었었는데 이 책을 외계인 인터뷰를 읽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었는데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얘네 둘이 같은 큰 틀 안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먼저 외계인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내가 정말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은 책이다. 근데 이걸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가 아주 옛날 20대 초반 때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전이야. 그때 내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책의 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 게시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다. 아마 스캔본도 해서 같이 올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그 스캔본이 뭐 이 책의 전 페이지를 스캔한 스캔본은 아니었고 일부분을 발췌한 스캔본이었는데 되게 긴 꽤나 많은 내용의 스캔본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의 이 책의 스캔본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의 큰 줄거리를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 스캔본을 또 같이 읽어보라고 올렸었는데 내가 그거를 읽고 너무너무 흥미롭고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사실일까? 그러면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책의 스캔본을 이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의 스캔본이니까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이 책을 뭐 구해서 읽어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진짜 재밌다. 이 책을 나중에 내가 꼭 구해서 한번 전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책의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만 있다가 그냥 까먹고 그 생각을 하고만 있다가 그냥 까먹고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너무너무 강렬하고 신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 그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았고 뭔가 내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그때 읽었던 내용 때문에. 그래서 내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독서에 취미를 들이면서 뭐 알라딘이나 교보, 예스24 이런데 자주 들어가서 뭐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자주 보면서 뭐 그냥 뭐 재밌을 것 같다 싶은 책들은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책 소개 유튜브 채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책 중에 흥미 있는 그런 책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어느 날 알라딘 뭐 교보 이런 데 베스트셀러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이 순위권에 올라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면서 맞다 이 책 내가 수십 년 전에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서는 까먹고 있었던 바로 이 책 나에게 많은 영감을 줬었던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갑자기 두두 등장? 이러면서 그래 뭐 어디서 이 책이 화제가 됐나? 갑자기 이게 왜 있지? 그러면서 그래 그럼 이번 기회에 사서 읽어야겠다 하고서는 구매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어떤 미국의 맥엘로이라는 그 의무부대 소속 그 간호장교로 이제 있었던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그때 그 미국의 이제 로스웰
UFO 추락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그때 UFO 안에서 어떤 외계인이 생존한 채로 이제 같이 발견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간호장교를 미국 어디야? 아무튼 군대에서 이 간호장교를 불러서 이 외계인이 좀 부상당하고 그랬으니까 와서 또 치료 좀 해주고 그래라. 그러면서 불렀는데 그 외계인이 어떤 이 간호장교 여성분이랑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계인이 이분이랑만 계속 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분이 하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고 이분이 물어보는 말에만 질문에만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자기 종족에 대한 이야기, 어떤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간호장교에게 다 쭉 해주는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입으로 성대를 사용해서 발화를 하면서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기 써있기로는 그 외계인 텔레파시를 통해서 자기한테 머릿속으로 직접 말을 전달했다라고 여기 써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외계인이랑 소통했던 이야기들을 자기 일지에 기록으로 쫙 남겨놨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외계인이 다시 돌아가고 나서 자기도 이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그 자기가 썼던 그 일지를 몰래 이제 빼돌렸나? 아무튼 그래서 몰래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거를 좀 책으로 출판해다오 하면서 어떤 작가인가 기자인가한테 그 자기가 썼던 그 일지 기록지를 우편으로 보내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발간하게 된 책이 바로 이 외계인 인터뷰인데 그 맥갤로이 여사의 일지를 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인데 모르겠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나는 좀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쪽이긴 하다.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의미가 없는데 그 외계인이 말하는 이 지구라는 곳과 우주라는 곳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흥미롭고 와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이 책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정말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이 화제의 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도 역시 너무너무 재미있게 처음에 딱 페이지를 펴고 나면은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책이지? 그러면서 그냥 술술술 계속 읽게 되는 책이다. 이게 뭔 책이지? 이게 뭔 내용이야?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어떤 위인의 전기같이 느껴지기도 하다가 과학서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좀 에세이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 술술술 읽게 되는데 후반부쯤에 가서 갑자기 머리를 탁 치게 되는 어떤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그런 것조차 모르는 상태로 읽어야 뭔가 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이 책에 반전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스포가 되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스포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 영상을 보지 않기를 권한다. 아무튼 쭉쭉쭉쭉 읽다가 어떤 후반부에서 큰 어떤 사실이 탁 드러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이렇게 깔아댔구나 하면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배운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런 걸 몰랐었네 하면서 근데 이 책도 역시 정말 신기하게도 이 외계인 인터뷰 책이랑 마찬가지로 이 책도 역시 인간이 규정 지어놓은 어떤
큰 틀을 벗어나야 된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읽었더니 두 개가 너무 되게 비슷하다. 나의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 두 책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 책에서 외계인도 계속 깨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만든 틀을 벗어나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알게 될 것이다. 깨우치게 되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책 역시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카테고리, 규정 지어놓은 카테고리나 어떤 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벗어나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메모리 카드가 다 돼서 바꿨다. 소개할 책을 이 책은 뭐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이건 천명관의 고래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냥 펼치면 멈출 수 없는 책. 그냥 흥미진진하면서 뭐야? 이러면서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여기까지만 읽고,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그만 읽어야겠다 라고 어떤 내가 이제 목표 페이지를 정해놓고 읽을 때가 종종 있는데, 내가 몇 페이지까지만 읽고 오늘은 그만 읽어야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흥미진진한 사건이 막 벌어져. 그래서 내가 정했던 페이지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 이 사건만 일단락 되면은 그만 읽어야지. 우선은 그 사건이 일단락 될 때까지 읽어 나가는데, 일단락 될라 치면은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서 뭐라고? 이러면서 갑자기 또 다른 줄거리를 또 따라가게 되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게 무슨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줄 엮여나가는 이런 사건 때문에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책은 이 춘희라는 여성의 일대기를 쭉 따라가는, 그 춘희 한 명뿐만이 아니고, 이 책에 지금 내가 읽은 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춘희랑 또 여자 2명이 더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 금복이랑 또 춘희랑, 아무튼 그렇게 여자 3명인가? 그래서 그 여자들의 일대기를 따라가면서 이 여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이 천명관 이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 되게 문장이 유려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물 흐르듯이 문장이 유려하게 술술술 이렇게 그냥 쓰여져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냥 뭐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몰입력이 있고 흡입력 있는 소설을 읽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나는 이 고래를 무조건 추천하고 싶다. 1순위로. 마치 되게 흥미진진한 영화를 그냥 쭉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다. 고래. 근데 이 책에서 어떤 좀 여성에 대한 묘사가 좀 불편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싫은 사람은
그냥 안 읽는 걸 추천하기도 하는데 뭐 나는 그런 거 별 신경 안 써가지고 그냥 재밌게 잘 읽었다. 조금 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이거는 최근에 읽은 책이다. 마지막에 며칠 전에 완독한 책. 이 책은 180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 책이 재밌다는 얘기를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은 1800년대에 쓰여진 책이고 이 메리 셸리라는 작가가 무려 19살인가? 그때 쓴 책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책인 것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되게 뭐 고전소설은 늘 그렇듯이 읽다 보면은 이게 뭐라는겨 그러면서 축축 처지면서 약간 졸린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고전소설인데도 뭐라 그래야 되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 그러면서 그냥 쑥쑥쑥쑥 읽게 되었던 그런 책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게 1800년대에 쓴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재밌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옛날 책인데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읽기에도 뭐 그렇게 막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뭐 아무튼 그냥 야 진짜 재밌다, 흥미진진하다, 아주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다 썼지 이 사람은. 어? 그것도 19살 때 이러면서 막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프랑켄슈타인 되겠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우리 흔히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뭐 이런 매체에서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울그락불그락하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어떤 괴물이 막 머리에 이제 막 볼트 너트가 막 꽂혀 있고 막 이런 모습들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얼굴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의 이름이 아니고 그 괴물을 만든 박사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다. 괴물의 관점에서 묘사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프랑켄슈타인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인 것이다.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는 고전 소설을 찾는다면 프랑켄슈타인 추천을 하겠다. 그 다음 책은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떠들었더니 당이 좀 떨어져. 빵을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겠다. 너 왔어? 일로 와. 올라와. 응, 왔어. 그 다음 책은 스토너.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다. 이 책은 뭐라 해야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다. 물론 뭐 좋아한다고 해서 2번, 3번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거는 거의 내 인생책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직감을 느꼈던 그런 책이다. 근데 이 책은 뭐랄까, 이 책도 역시 딱 펴면은 그냥 술술 쭉 읽게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이 스토너라는 한 남자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술술 잘 읽히는 책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냥 쭉 따라가는 책들은 그냥 무난하게 평타 이상은 치는 것 같다. 재밌게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책이 희한한 게 되게 흥미진진하고 막 엄청난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 책은 아닌데도 그냥 계속 읽게 되는 이상한 매력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스토너라는 남자가 뭐라 그래야 되지? 나는 읽으면서 이 스토너라는 이 주인공이 나랑 되게 비슷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다. 이 스토너라는 남자가 되게 평범하고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기도 하고 그런 남자인데, 모르겠어. 그냥 평범한 어떤 전 지구인의 평균값을 내면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물론 이 사람은 뭐 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현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인물의 성격이나 뭐 그런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이 지구에 사는 인류의 평균값을 내면 이런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되게 나라는 인간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다. 근데도 이상하게 뭔가 가슴이 좀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을 줬던 책. 그러니까 이 스토너라는 인물의 인생이 그렇게 많은 굴곡이 있지가 않다. 이 책 자체가 엄청 뭐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사건이 막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또 이랬구나,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누구랑 좀 싸웠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 책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고만고만해. 어디 뭐 하나 이렇게 크게 튀어나온 부분 없이 고만고만한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책인데, 이상하게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책이고, 이 사람의 인생이 이런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스토너라는 인물이 뭔가 되게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다 읽었을 때 어떤 이 고래에 나오는 춘이라든가 뭐 금복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뭐 이런 기구한 삶이 다 있나,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정말 막 이러면서 탄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책이라면, 이 스토너는 이런 인생도 있지,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책장을 덮게 되는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너무 더 감정이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뭐 말주변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 된 스토너. 그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누군가를 묘사한 것 같은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 스토너라는 책은 그냥 계속 수장을 하면서 아직 뭐 한 번밖에 안 읽긴 했지만 그냥 2번, 3번 읽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책이다. 추천. 그 다음 책은 바로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이 책인데 이 책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라. 근데 나는 소설을 읽으면 장편 소설을 좋아한다. 난 단편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단편집은 내 책장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책을 포함해서 내 책장에 단편집이 딱 2권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난 단편집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책은 너무 유명해서 사서 읽어봤는데 와이씨 이러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다. 뭔가 이 SF 장르의 어떤 왕도라고 해야 하나. 내가 생각하는 SF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나의 기준을 만족시켜줬던 바로 그 책.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그 영화 컨택트,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인데, 나는 그 영화를 예전에 먼저 보고 원작 소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이 책을 구입해서 책까지 읽게 되는 건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영화랑 뭐 크게 다른 점도 없고 읽으면서 느꼈던 게 콘택트 감독이 드네브였나? 그 감독이 영화를 되게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 영화를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영화보다 이 원작 소설보다 영화가 더 낫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원작 소설이 말하는 바를 정말 정확하게 영상으로 구현해냈구나 라는 의미에서 진짜 잘 만든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이 책은 나는 이 테드 창이라는 사람이 약간 천재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상력이 뭔가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지 않았나, 이 정도의 상상력이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설정을,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런 소설을 쓸 수가 있는가라는 어떤 놀라움과 경악, 경탄 이런 것들의 감정이 막 마구마구 교차를 하면서 읽었었던 소설이다. 근데 이 테드 창의 이 SF 소설은 약간 약간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개념들이 막 등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내가 막 머리를 써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과 그런 세계관들이 오히려 나는 그게 좀 더 SF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너무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최근 몇 년간 이 한국 소설계에서도 그 여성 작가들이 SF 장르로 여러 가지 소설들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최근 몇 년, 한 2, 3년 전 그때쯤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셀러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그 SF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내가 그냥 그 소설을 읽었을 때 궁금해서 내가 이제 전자도서관에서 그 책을 대여를 해서 읽어봤는데,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이게 SF가 맞나? 라는 생각을, 의구심이 들었던 그런 소설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SF를 표방한 감성소설이 아닌가.
약간 뭐라 SF라 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SF라 하면 뭔가 어떤 치밀하게 짜여진 복잡한 세계관과 뭐 그런 과학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아주 묵직하게 녹아있는 그런 장르가 내가 생각하는 SF인데 내가 떠오르는 뭐 한국의 신의 작가다, 신의 SF 소설 작가다라고 하도 화제가 되고 얘기가 많길래 그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전혀 이게 SF인가라는 뭐 생각이 들었다. 전혀 SF가 아닌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책이 그렇게 나쁜 소설은 아닌데 괜히 장르를 SF라고 뭐 구분을 지어놔서 SF의 소설을 보는 관점으로 그 소설을 평가를 하게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전혀 SF 소설이라고 그냥 내 기준에서는 SF 맛, SF 향을 살짝 가미한 그런 그냥 감성 소설이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정말 재미있는 SF 소설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책을 읽고 얼마 안 돼서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오 그래 이게 SF지 어떻게 그런 책을 SF라고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제 내 마음을 쾅 쳤던 바로 그 SF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래서 나 이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의 후속작인 엑셀레이션 그 책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은 뭐라 그래야지? 아까워서 지금 못 읽고 있다. 그 책까지 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워서 아끼느라고 읽지도 못하고 모셔두고 있는 책. 최후에 읽으려고 모셔놓고 있는 책이 바로 테드 창의 엑셀레이션입니다. 아무튼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SF 중에 SF, 연예인의 연예인, SF의 SF를 읽어보고 싶다면 당신 인생의 이야기 추천. 그러면 마지막 책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 책은 물리학 책인데 내가 물리학에 관심이 많다. 우주, 물리학, 뭐 양자역학,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을 많이 보고 예전에는 한창 우주에 빠져있을 때 20대 초중반 때 우주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 모든 우주 다큐를 다 구해가지고 막 봤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 정도로 우주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내가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그런데 이 책은 우주라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물리학 책인데도 너무 재밌게 쑥쑥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이다. 이분이 너무 그냥 물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너무너무 친절하고 착한 문장으로 글을 잘 쓰셨다. 이 카를로 로벨리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 인상을 보면 생긴 것부터가 너무 선하게 생겼어. 그래서 딱 얼굴에 인상에 맞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아닌가. 너무너무 친절하고 착한 교수님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책.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뭐 그 내용이다. 우리 물리학에서 시간 개념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는 책이고 이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 시간이 흐른다는 그 말 자체는 그냥 인간의 어떤 감상일 뿐이다. 시간은 사실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냥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뭐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책. 이 책의 첫 문단이 이렇게 시작을 되는 것이다. 첫 문단을 좀 읽어보자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시간은 산에서 더 빨리, 평지에서는 더 느리게 흐른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인터넷으로 1000유로 정도에 살 수 있는 정밀한 시계로 측정이 가능하다. 조금만 훈련하면 누구든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실험실용 시계가 있으면 몇 센티미터만 낮아져도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계는 탁자 위에 놓았을 때보다 바닥에 두었을 때 솜털만큼 더 느리다. 이 첫 문단부터가 뭐라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의구심을 자아내는. 세상에, 시계는 탁자 위에 놨을 때보다 바닥에 놨을 때 더 느리게 간다고? 뭐? 그게 사실이야? 하면서 이 책의 서두를 여는. 뭐라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추천하는 책. 이 책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아무튼 재밌게 읽은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거 말고도 내가 재밌게 읽은 책들이 많은데 그거까지 다 얘기하면은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배고파. 끝.